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길을 걷던 65세 보행자가 브롱스데일 애비뉴와 반스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서 차에 치여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밝은색 벤에 치여 공중에 뜬 뒤 마주오던 혼다 오디세이 차량에 한 번 더 치이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조사를 받았지만 벤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 경찰은 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허드슨강에서 카약을 타고 있던 11명의 사람들이 페리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페리는 터미널을 떠나 저지시티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햇살이 강하지 않아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카약을 타고 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10명의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있었으며 강사 1명이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어깨와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페리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카약을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사고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맥베스의 모리스 애비뉴 출구에서 차 2대가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그 뒤에 차 4대가 연달아 사고 차량에 부딪히면서 사고 현장은 더 크게 뒤엉켰습니다. 특히 두 번째 충돌 사고 당시 덤프 트럭이 함께 부딪히면서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최소 11곳의 은행을 턴 절도범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절도범은 34살의 조셉 디네 베네토로 그는 지난 3월 8일에 9곳의 은행에서 최소 2만 달러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었습니다. 디네 베네토는 어제 수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은행 3곳을 돌며 절도 행위를 하다 이를 알아본 은행 창구의 직원의 신고로 뉴욕 시경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멕시코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시했던 트럼프가 멕시코를 전격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히며 회동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결정에 언론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이 트럼프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매우 더웠던 월요일 낮 12시에 뉴저지주 하월 타운십에서 한 아이가 주차장에 시동이 꺼져 있는 채로 방치돼 경찰이 아이의 부모를 체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뉴햄프셔주에서는 차에 놓여진 실물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의식을 잃은 아이로 착각해 경찰이 창문을 깨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아이들이 주차된 차에 방치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며 아이와 함께 쇼핑에 나서는 부모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차를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 사는 나단 웨이틀은 이혼한 뒤 주말에만 아이를 키우는데 어제 두 살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자신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아이는 안전벨트를 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약 75마일로 달려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아들을 팔꿈치로 내리치는 등 악랄한 행동을 계속하던 나단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체포됐습니다. 나단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견디기 힘들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며 사건 당일 코카인을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8곳의 해변에서 다량의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박테리아 검출 뉴저지주 해변은 7곳이 롱비치 아일랜드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넵튠에 속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에서도 박테리아가 다량 검출된 해변이 발표됐는데 뉴욕에서는 서포크 카운티 내 4곳의 해변이 발표됐고 롱아일랜드 역시 박테리아 다량 검출 해변으로 나타나 이곳의 출입이 폐쇄됐습니다. 이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해변으로 여름에 막바지 피서를 떠나려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저녁 퀸즈 브릿지 포인트 방파제에 갇힌 두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후 6시경 거친 파도 속에서 방파제 위에 두 남성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 항구경찰과 뉴욕 소방 마린부대는 만조로 배로 진입하는 구조가 불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오후 7시 반인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뉴욕시경 헬리콥터가 출동해 이들의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이 올해 미국에서 사들인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총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19%가 늘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 금액에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키면 그 규모는 129억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신축 건물을 건설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모델은 지젤 번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젤 번천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050만 달러를 벌어들여 모델 수입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무려 14년 연속 1위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아드리아나 리마의 1,050만 달러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젤 번천은 지난 리우올림픽 개막식 축하 공연에서 관능적인 워킹으로 화제를 낳은 바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의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